교통 취약계층을 위해 교통복지시대를 구축하겠다는 지자체의 기사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교통복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화성시에서 단계적으로 시민들에게 무상교통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민들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화성시의 교통 문제가 선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혁신 추진단을 만들고, 이 안에 버스 혁신과, 철도 트램과, 첨단 교통과 이런 핵심 세 과를 만들어서 화성시의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고요. 화성 시민 모두에게 무상교통 복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재정 자립도 전국 1위 화성시. 반면 지역의 불균형으로 교통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 시흥은 지하철이나 버스가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서 교통이 많이 불편해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시흥시는 지역의 불균형이 큰 곳입니다. 그래서 구도심에서 시내까지 배차 간격도 길고 노선이 들어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 도시의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도시가 띄엄띄엄 이렇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이게 분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고 있는 주민들의 보편적인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도 지역의 불균형으로 인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각 지자체에서 교통복지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정작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 불편을 해소할 지역별 맞춤형 교통복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장 포착 사진에서 알아봅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곳은 시흥시 은행동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시내에 볼 일이 있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바로 교통입니다. 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죠. 자, 시흥시에서는 교통 소외 지역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했을까요? 지금부터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는 동과서로 길쭉한 138.66제곱킬로미터 면적에 49만 5천여 명의 인구가 사는 도시입니다. 큰 도시를 끼고 있는 시흥시는 소래, 연성, 정왕 세 곳의 중심지가 각각 따로 떨어져 있어서 지역의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중심지에서의 교통은 편리하지만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교통은 불편합니다. 버스의 배차 간격이 크기 때문이죠. 버스를 이용해서 갈아타야 되는 불편이 있었고요. 자가용 있는 사람들은 편했어요. 그에 반면에 일반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죠.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시흥시. 이상할 정도로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곳입니다. 게다가 1989년 시흥시가 시로 승격한 이후에도 8년 동안 관내 버스 면허 업체가 없이 이웃의 버스 업체에 의존해온 지역입니다. 1997년 최초로 시흥 여객이 영업을 시작했지만 어려움에 직면하다가 2003년에서야 시흥 교통이 출범했습니다. 시가지가 조성되긴 했지만 각 지역의 거리가 멀어 시내버스 업체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수준. 그래서 지금까지도 몇몇 노선을 제외하고는 시흥시의 버스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흥시는 지금 도시공간 구조가 점조지 형태로 도심이 좀 분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근 공공택지지구 개발로 인해서 신도심이 조성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도심의 공간적 분리는 여전한 상황이고요. 특히 신도심 같은 경우는 인구 밀집이 크다 보니 대중교통이 신도시 위주로 좀 개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원도심 같은 경우는 신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낙후되어 있어 대중교통 여건이 불균형되고 있습니다. 시흥시의 버스 노선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째, 시가지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 버스 노선이 이리저리 돌아서 운행하고 있다는 점. 둘째, 지역이 떨어져 있다 보니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선도 많아 배차 간격이 10분 이상인 곳이 많다는 점.
셋째 510번, 530번, 32번 등 화영운수 1번, 화영운수 39번, 삼영운수 81번과 중복되는 노선이 많다는 점. 넷째, 시흥시의 버스 회사가 시흥 교통 단 한 곳이어서 교통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첫째는 배차 간격, 배차 간격과 두 번째는 노선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이제 노선이 많으면은 배차 간격도 좀 줄어들겠죠. 근데 저희 시흥이 그동안에 도시가 워낙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배차 간격이 어떤 거는 40분짜리도 있었고 보통 20, 30분. 얼마 전 시흥시에는 지하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노선의 개편이 없는 지금 지역 간의 교통 불편은 여전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나마 있던 버스 노선이 사라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생기면서 버스들이 승객들이 많이 줄었어요. 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버스를 볼 때마다 저 차가 언제 어느 때 정지할지도 모른다는 운행을 정지할지도 모르는데 생각이 들어서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버스는 구석구석 우리가 원하는 데를 데려다 줄 수 있는데 지하철은 심장만 뚫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버스가 계속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적자 노선이 많아 배차 간격도 크고 지하철이 생겨서 텅텅 빈 버스.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함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흥시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행복택시입니다. 시흥시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지역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해주자는 취지로 시작된 교통복지인데요. 시흥시가 내놓은 이 맞춤형 교통복지는 대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흥시에서는 일명 천원 택시라고 하는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버스 이용 수요가 적은 시골 마을에서 버스 대신 택시를 활용해 거주민들에게 맞춤형으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였습니다. 2018년부터 도시지역 중 국토부에서 인정한 대중교통 부족 지역에서도 이 행복택시 운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시흥시 행복택시 이용 가능 지역은 현재 총 9개 지역, 19개 마을, 주민과 통학 차량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자, 이 행복택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시흥시청을 찾아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행복택시 운행 대상 지역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대중교통 현황 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2019년도에는 총 8개 법정동의 13개 마을에서 2020년도에는 9개 법정동 19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택시가 한 대당 한두 개의 마을을 전담하게 해서 총 10대의 행복택시를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마을에 상주하게 하면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콜호출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경기도 버스요금인 1,450원으로 편도 10km 이내 목적지까지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행복택시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각 마을에 배정된 택시기사의 휴대폰으로 택시를 호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로 갈게요. 예. 그리고 주민들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으로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합니다.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도비와 시비로 보조됩니다. 이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주민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는 불편했잖아요. 여기 대중교통이 소외된 지역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대중교통이 소외된 지역에 이렇게 행복택시라는 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흥시의회 이복희 도시환경위원장은
시흥시의 경우 행복택시 교통복지 정책은 잘 맞는 서비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시행에 있어서 천편일률적인 사업으로 인해 예산 낭비라는 얘기를 듣는 사업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도시의 공모사업은 획일적이에요. 이 공모 주체 기간이. 근데 우리가 그 기준의 조건에 맞춰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근데 막상 실행을 하다 보면 그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현장하고는 되게 차이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비나 도비는 반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막상 실행을 해도 이 사업 계획하고 당초의 계획하고 주민들한테 실행을 했을 때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사실 수정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러다 보면 현장에서 이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외려 예산 낭비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지자체에서 국비와 도비, 시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의 공모 주제에 맞게 신청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그 지역에 맞는 행정이 아니라 어긋나는 행정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는 행복택시가 맞을 시도 있을 거고 어느 시는 최소한 매칭을 50대 50을 해준다라고 하면 국비든 도비든 50대 50 매칭 받고 시가 돼서 저는 시형버스를 운영을 한다거나 최소한 그 시 여건에 맞게 이 계획에 대한 사업 계획에 대한 유연성을 저는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훨씬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또 행정에서도 그 어떤 사업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훨씬 유연성으로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기 시작한 교통복지 서비스인데도 딱 그 계획에 맞는 사업만 가능하다는 말. 획일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복지 서비스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지역이 오랫동안 다양한 대중교통난에 시달려왔습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도 심각하지만 지역 간의 대중교통 불균형은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른 방법의 교통난 해소법은 없는 것일까? 지금부터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스는 도비와 시비로 운행 중인 프리미엄 버스입니다. 그리고 이 버스는 인천 동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동구버스입니다. 수원의 프리미엄 버스는 없던 노선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인천의 동구버스는 교통 약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버스입니다. 자, 먼저 수원버스는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용으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대중교통 이용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시작한 사업이고 일단 광역버스의 증차가 한정된 자원으로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는 게 수원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제 한정면허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공급을 해드릴 수 있는 버스였고 그리고 출근이랑 퇴근 시간 한정된 시간에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접근 노선을 신설해서 편의를 제공해 드리기가 비교적 쉽다고 생각을 했고요. 수원시는 단기간 내에 버스 노선 신설이 어려워 프리미엄 버스 사업을 신청하게 됐고 호매실에서 판교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의 동구버스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일단 저희 동구는 구도심이라서요. 인천 도심이 확대가 되면서 뭐 신도시라던가 이렇게 개발이 계속 되면서 편리했던 그 교통 문화가 조금 힘들어지게 됐어요. 동구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동구에는 노인분들이나 옛날부터 살고 계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 그 편리함을 계속 지속적으로 느끼시고 싶으신데 점점 편리함이 없어지는 거를 체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편한 상황을 저희들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여기는 동구 지역이 산 높은 지역 이런 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주로 사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버스를 타려면 언덕을 한참 내려와서 버스를 타실 수 있고 또 짐을 들고 내려오셔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나 뭐 어려우신 분들을 좀 대상으로 하는 버스를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시발점이 된 거죠. 동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1%를 차지하는 초고령 지역입니다. 지역 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어르신, 장애인, 주부, 청소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은 인천시와 오랜 협의 후 대중교통 소외 지역과 주요 지점을 순환하는 자체 운행 노선을 구축했고 지난 8월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어디를 가는 버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는지를 설문조사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가시는 전통시장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아이들 학교 가는 부분이라던가 골목 있는 쪽에 아파트들이 세워져서 버스가 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노선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동구의 동구버스는 시행되기 전에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파악한 의견과 설문조사, 게시판 의견을 수렴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노선은 인천 동구 관내 주요 지점을 순환하도록 고려했고 경사가 높아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골목골목에 배치해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다닐 수 없는 좁은 길, 그리고 교통 약자들, 주로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고 버스 타려면 한참 걸어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편한 사람들이 이 차를 이용을 하시는데 타시는 분들마다 다들 좋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잘생겼다고. 앞으로는 이 차가 용이하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배차 시간은 현재 1시간이지만 밤 11시까지 운행되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재정 자립도 1위인 화성시입니다. 화성시에서는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실시하고 있죠. 단계적으로 화성시민 모두를 위해 무상교통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무상교통은 저희가 처음부터 전시민 대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부담도 있기 때문에 1단계로 만 7세에서 18세를 대상으로 2020년 올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만 23세까지 그리고 만 65세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향후 22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늘려갈 것이냐라는 거를 내년도까지 준비를 하고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대상자를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재정이 다르고 교통 환경이 다른 만큼 화성시는 무상교통을 실시하는 이유를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가차량 이용률을 줄이고 저탄소 버스로 교체된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 무상교통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무상교통을 한 거는 교통 문제 해결하기 위한 교통정책으로 출발을 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게 복지냐 교통정책이냐를 분명히 해서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통해 어떤 제도적인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지자체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명확히 분석을 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으로, 운영 시스템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업을 하려면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나 이게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간과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화성시에서는 교통복지보다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출발한 것이 무상교통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통복지가 잘 이루어지면 그 도시는 발전한다. 그렇다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복지는
주민이 지역을 다니는 데 있어 교통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시흥시 행복택시, 화성시 무상교통, 수원시 프리미엄 버스, 인천시 동구버스 등도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 교통 해소 방안인 것이죠. 대중교통이 편해야지 더 왔다 갔다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 편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만 좀 되면은 좋겠어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안 느끼도록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책이 나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는 발판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예산 낭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 혜택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동권 보장, 두 번째로는 부수적으로 이런 사회경제적 편익, 소득 재분배, 어떤 화성시의 공간에 대한 재활용 이런 부분이 이제 부수적인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복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책이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이 불편함을 겪어서는 안 되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교통정책을 시행할 때 그에 따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교통정책은 주민이 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교통 불편이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 어떤 전제 조건도 주민을 위한 교통정책 시행에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한 지자체에서 성공한 정책이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성공하는 정책일 수는 없습니다. 또 실패한 정책이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패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책을 시행할 때는 당연히 실패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꼭 성공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특히 이 무상교통이 재원이 많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성공적으로 갔을지 아니면 재정이 어려워져서 축소가 됐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용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개선하면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어떤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이런 방향으로 용기를 갖고 정책을 시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의 정책적인 의미로는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살아가는 데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만큼 좋은 복지는 없습니다. 지역 간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것은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주는 교통정책입니다. 지역과 맞지 않는 교통정책은 주민의 불편함을 가중시킵니다. 이것이 맞춤형 교통정책이 시행돼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어떤 복지정책이든 그 지역에 맞는 또 주민들의 공감대와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교통복지는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그 지역에 맞는 맞춤 교통복지만이 그 지역을 고립이 아닌 상생의 길로 나가게 할 것입니다.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가 바로 교통복지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포착 사실은이었습니다.